지옥 같은 외로움에 갇힌 당신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깊은 밤, 홀로 달리는 차 안이나 불 꺼진 방 한구석에 앉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지옥 같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의 사람은 넘쳐나고 모임에서나 타인 관계는 화려해 보이는데 정작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그 처절한 고독감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까? 다들 내 앞에서는 맞장구를 치면서 왜 돌아서면 내 곁에는 차가운 바람만 부는 걸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고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던 사람도 모두 떠나버린 채 스스로 만든 거대한 고립의 성벽 속에 갇혀버린 당신의 모습. 우리는 왜 성공을 향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이토록 지독한 내면의 지옥을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러시아의 데무노 도스토옙스키의 불멸의 명작 죄와 벌 속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오만과 고독에 몸부림친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인공 라스코르니코프입니다. 그는 어둡고 좁은 단칸방에 홀로 갇혀 지내며 스스로를 향해 광기 어린 독백을 내뱉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법 앞에 벌벌 떠는 나약한 벌레인가? 아니면 그 법을 넘어설 권리를 가진 인간인가? 나폴레옹처럼 인류를 이끌 비범한 인간이라면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소한 도덕이나 법 따위는 짓밟을 권리가 있지 않은가? 그는 자신을 세상의 평범한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 즉 비범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뚤어진 오만함은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스스로 재단해버린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참혹하게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명분과 목적이 타인의 삶을 짓밟아도 될 만큼 고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범행 직후 법의 심판보다 먼저 그를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세상 전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듯한 지옥 같은 외로움과 숨막히는 공포였습니다. 스스로 법 위에 서려 했던 인간이 결국 자신이 만든 오만의 감옥에 갇혀 피를 흘리며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라스코르니코프의 이 위험한 오만은 끊임없이 재현되곤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주변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비아냥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도 마. 이번에 그 친구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사람들 대하는 거 봤어? 은근히 사람 무시하면서 자기 판단만 무조건 맞다고 우기잖아. 정작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차갑게 돌아서고 진심으로 대하려 해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다들 겉으로만 맞춰주는 척하고 뒤에서는 손절하는 거지. 나를 향한 이 거친 불평들을 그저 흔한 남들의 질투나 패배자들의 넋두리쯤으로 가볍게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소중한 인간관계와 삶의 기반이 밑바닥부터 통째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 즉 데드 시그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외적인 조건과 성과에는 목숨을 걸면서도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내면의 기준에는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냉정한 원칙이 필요해? 다 친구 같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 안일함. 바로 그 나약한 온정주의와 방심 속에서 라스코르니코프가 가졌던 위험한 선민의식이 소리 없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객관적인 중심을 잃고 주관적인 감정과 아부에 빠져드는 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내면의 기준은 오염됩니다. 마치 간과 쓸개라도 빼줄 듯 내 곁을 지키며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진정 소중하고 유능해 보이나요? 그것은 인간의 나약한 주관이 만들어낸 지독한 착시일 뿐입니다. 내가 세운 주관적인 감정으로 주변 사람을 평가하고 내치는 행위는 신뢰라는 소중한 생명을 라스코르니코프의 도끼로 내려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 곁에 유능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소문 없이 당신을 떠나가는 이유는 물질적인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오만함과 변덕스러운 기준에 그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철저히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전반을 통해 우리 가슴에 송곳을 찌르듯 묻습니다. 당신이 세운 그 대단한 목적과 주관이
과연 타인의 삶과 공정함을 짓밟을 만큼 고결한가? 진정 지혜로운 인간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 이상의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저 사람에게서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정신적 포만감입니다. 이 포만감은 결코 입에 발린 감언이설이나 일시적인 온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투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공정한 기준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주관적인 형용사가 아닌 객관적인 팩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바라보는 눈에는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기에 사람을 보는 눈은 언제나 다면체여야 합니다. 내 주변의 평판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투명하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경영함에 있어 스스로의 자만이라는 무서운 독을 단호히 걷어내십시오. 나밖에 없어라는 오만한 태도는 결국 진실한 자를 분노케 하여 떠나게 만들고 등 뒤에서 아부하는 사악한 자들을 춤추게 만들 뿐입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결정은 결국 누구를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머물게 하고 어떻게 나와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대한 심리과학입니다. 그러니 주관이라는 오만한 덫에 걸려 스스로 법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인간이라는 착각에서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단단한 잣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지키고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진짜 실력입니다. 데무노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의 대미를 장식하며 우리 가슴에 대포 같은 서늘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단지 그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죽인 것이다. 주관적인 오만으로 타인의 신뢰를 죽이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가장 먼저 파멸의 지옥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내 감정이라는 방심을 거두고 소중한 관계를 끝까지 지켜줄 투명하고 냉정한 규칙을 지금 당신의 삶 속에 구축하십시오. 그것이 오만의 감옥을 부수고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구하는 고전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고전 한 줄의 구독, 인생 한 줄의 좋아요를 누르시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